저는 서미소입니다. 29이고 방송국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아나운서라고 하면 화려한 삶을 떠올리시겠지만 제 일상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경기 중계 때문에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30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혼자라는 게 조급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말이에요. 퇴근하고 혼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좋은 곳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볼래? 수진이가 말하는 곳은 결혼정보회사였습니다. 그것도 상위 5%만 가입할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 거기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많다. 내가 아는 언니도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완전 행복하게 살고 있어. 수진이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돈만 많이 받고 별로인 사람들만 소개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말을 듣고 보니 달랐습니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더라고요. 학력, 직업, 재산 상태까지 모두 확인한다고 했어요. 한 번만 가봐.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도움될 거야. 결국 수진이 말에 넘어가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상담날이 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갔어요. 로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직원들도 모두 품격 있게 보였어요. 상담실에 앉아 프로필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학력, 직업, 연봉까지 모든 걸 적어야 했거든요. 특히 희망 조건을 쓸 때는 더 떨렸어요. 너무 높은 조건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쓰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담당 매니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미소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매력적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입비는 생각보다 비쌌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매칭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소님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3대째 의사 집안 출신이고요. 현재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대째 의사 집안이라니. 상상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멋진 집, 따뜻한 가족들, 안정적인 미래. 집안 재력도 탄탄하고 성품도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첫 만남 날짜가 정해졌어요. 압구정동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 동안 옷장을 수십 번 뒤졌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품격 있어 보일지 고민했거든요. 머리도 새로 했고 네일도 받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미소 연습을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깔끔한 셔츠에 잘 어울리는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첫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준입니다. 영준 씨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손도 부드러웠고요. 서미소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영준 씨는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나운서 일이 정말 멋져 보여요. 특히 스포츠 중계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선수들의 열정을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게 보람 있거든요. 영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방송 보면서 응원해야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준 씨는 의사답게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웃으면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카페에서 3시간이나 이야기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웠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준 씨가 먼저 말해주니까 너무 기뻤어요. 저도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영준 씨와 만난 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문자가 오고 갔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영준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의사라는 직업답게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피곤할 때면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챙겨줬어요.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됐어. 바쁠수록 몸 관리 잘해야 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영준 씨 집안도 정말 좋았어요. 강남에 큰 집을 갖고 있었고 부모님 2분 다 의사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엄마가 미소 씨 빨리 얼굴 보고 싶다고 하네. 시어머니가 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점잖고 품격 있는 분이셨어요. 말수는 적으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영준 씨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영준 씨가 32인데 여동생 수아는 12살이었어요. 처음에 수아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영준 씨와 너무 닮았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가 거의 똑같았어요. 수아야, 인사해. 오빠 여자친구야. 수아는 영준 씨를 유난히 따랐어요. 오빠라고 부르면서 항상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예뻤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20살 차이 나는 남매가 저렇게 닮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닮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준 씨와 만난 지 6개월이 지나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영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정말 꿈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영준 씨와 그 집안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미소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축하한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약혼식 날짜도 정했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습니다. 드레스 피팅까지 마치고 나니까 정말 결혼하는 게 실감났어요. 영준 씨네 집에서 약혼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요. 미소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영준이가 정말 좋아하더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드셨습니다. 부부 사이가 많이 냉랭해 보였어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과묵하신 건가? 궁금했지만 딱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볼 때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 씨와 정말 너무 닮았거든요.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판박이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수아가 인준 씨에게 안기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수아야, 오빠는 언니랑 결혼할 거야. 영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도 수아를 대할 때 뭔가 어색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마치 의무감으로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아야, 방에 가서 숙제해.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어요. 늦둥이라서 더 예뻐할 법한데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혹시 수아가 정말 영준 씨 여동생이 아닌 건 아닐까? 영준 씨가 철없을 때 실수로 낳은 딸을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의혹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인준 씨와 수아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냉랭한 관계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영준 씨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수아가 영준 씨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와 딸 같았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형제자매가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그때 시어머니가 수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아야, 방에 들어가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할 시간이야. 수아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상했어요. 친딸을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수아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 그것도 늦둥이를.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영준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아가 영준 씨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 영준 씨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20살 차이 나는 남매가 이렇게 닮는 경우가 흔한가요? 글쎄, 유전자가 강한가 보지. 영준 씨가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만약 정말 수아가 영준 씨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숨기고 결혼하는 건 너무 큰 거짓말 아닌가?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영준 씨가 병원에 갔고 시아버지도 외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정말 예쁘게 컸어요. 그래, 수아가 착하긴 하지.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늦둥이라서 더 예쁘실 것 같은데. 늦둥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수아를 많이 늦게 가지셨네요. 그런 일이 생겼지 뭐.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였어요. 하지만 그런 검사를 받으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설마 영준 씨한테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마음속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상담 받고 싶은 게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수진이도 놀라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면 의심할 만하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게 문제야.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미소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이런 의혹을 안고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영준 씨한테 솔직하게 말해볼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야. 수진이와 통화를 끝내고 결심했습니다. 영준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다음날 영준 씨를 만났을 때 긴장이 돼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영준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표정이 진지하네. 혹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영준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에 대한 건이에요. 그 순간 영준 씨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아가 혹시 영준 씨 딸은 아닐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준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치 큰 비밀이 들통난 사람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수아는 내 여동생이야. 하지만 영준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준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수아를 대하는 모습도 이상해요. 미소야, 너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거야? 영준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하기 싫어요.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유전자 검사해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준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미쳤구나.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고? 네, 그래야 확실해질 것 같아요. 안 돼. 그런 건 절대 안 해. 영준 씨가 강하게 거부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여동생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반대할까요? 왜 안 돼요? 정말 여동생이라면 검사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가족을 의심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영준 씨, 저 정말 간절해요.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의심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영준 씨는 고민하는 것 같았고,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래야겠어? 네, 부탁드려요. 영준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신 이런 말 하지 마. 물론이에요.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영준 씨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수아의 검체가 필요했어요. 칫솔을 이용해서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설명을 듣는데 긴장돼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친자 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칫솔들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칫솔들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준 씨도 평소와 달리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둘 다 결과가 무서웠나 봐요. 드디어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 왔어요. 검사실에서 봉투를 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확인할까? 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아와 영준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의 유전자는 영준 씨와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